안녕하세요 여러분, 뒷집 언니 해나입니다. 오늘은 일, 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좋아하는 일 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일이 뭔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IT 웹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좋아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과 방황의 시간을 좀 길게 가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점들,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들은 경험으로는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지 마라, 싫어질 거야, 막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방황의 시간도 길었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뭐 책도 많이 읽고,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결론은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오래 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저는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꽤 많으시지 않나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었었거든요. 첫 시작은 도저히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그냥 전공을 살려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인생이란 게 정말 제가 계획한 대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저의 전공을 살려서 지원을 했었었는데 이제 부서 발령이 다른 쪽으로 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선택권도 없었고 막상 가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원한 거는 전산 쪽이었는데 전기 관련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제 포지션은 약간 프로그래밍 개발 이런 거 쪽이긴 했지만 원래 제가 공부하고 뭐 개발했었던 거는 이제 고객들의 수주를 받아서 직접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포지션 상으로는 약간 기획 쪽, 개발 기획 쪽에 가까웠었는데 뭐 사실 신입에게 뭐 그렇게 큰 거를 바라고 큰 업무를 주겠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보고서 작성하고 분석하고 그걸 또 문서로 정리하고 거의 이제 문서 작업이 대다수였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일단은 제 기대와 너무나도 엇나간 거였고 일단 안 맞더라고요. 그 안 맞는다는 게 일단 직업적인 만족도가 너무 완전히 제로였어요. 만족도도 없었고 뭐 만족하지 못하니 성취감도 더 없었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 조금 제가 취업을 그렇게 취업 준비를 길게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되게 길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취업이 힘들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기대 없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처음에 내잖아요. 기대 없이 냈던 곳에서 뭐 1차, 2차 가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한 2월 달에 했었는데 첫 입사일이 3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한 케이스죠. 운이 참 좋았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취업을 했기도 했었고 또 약간 거기가 약간 공사 쪽이었어가지고 업무 강도가 높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좀 편했었죠. 네. 칼퇴가 보장이 됐고 그래서 겉으로 보여줄 때는 잘 됐네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기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일단은 뭐 어디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다들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 시기에 제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직장인의 고충을 이렇게 말하기에는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 거고 또 말하기도 좀 그랬고
그런 상황이 또 저한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향은 대구인데 첫 직장을 이제 대전 쪽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또 독립을 하게 되면서 혼자서 연고도 없는 쪽에 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초기에는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한번 잘 해보자라는 생각에 전기 관련해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나랑은 너무 안 맞다라는 판단을 결국에는 딱 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1년 반 좀 넘게 근무를 하다가 결국에는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간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됩니다.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제가 옛날 대학생 때부터 계속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때 한창 붐이 일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좀 포기했었던 그런 꿈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이 계속 이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개발 쪽 일을 못하게 되면서 여기서 또 1년 넘게라는 공백이 생겼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개발을 좋아해서 한 사람도 아니니 이제 이렇게 된 김에 아예 다른 걸 찾겠다.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내겠어. 막 이런 마인드로 중간에 조금 과감한 선택이었죠.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는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고 유럽의 아일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한 1년 정도 시작하게 돼요. 그때 이제 명분은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막상 가서 그 현실은 정말 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뭐 꿈, 뭐 내가 뭘 원하는지 앞으로의 나의 방향 이런 거를 고민할 새가 없어요.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지방이나 뭐 서울 가는 그런 거랑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아는 사람 연고지 하나도 없는 그런 덩그러니 그런 남의 타국에 덩그러니 놓여져가지고 이제부터 혼자서 다 헤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해나가야만 했어요. 네, 진짜. 다시 0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뭐 원래 준비했었던 것들 뭐 어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해야 했었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됐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뭐 웨이트리스 이런 거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뭐 유럽 여행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또 여행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은 꼭 뭐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하든 간에 일단 처음 보면 굉장히 뭐 생소하고 너무 재밌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정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내 조금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하면은 실증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비단 직업에 있어서만 그러지 않겠다. 지금 내가 이런 것처럼 다른 일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실증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를 다 뛰어넘을 만한 그런 만큼의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완전히 압도적으로 나의 열정이 쏠리는 일이 아닌 이상은 다 고만고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아일랜드가 또 유럽에서 IT의 성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구글, 페이스북 본사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고 실제로 이제 같이 살았던 플랫메이트 애들이 IT 쪽에 종사하는 애들이 4명 중에 2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쪽 얘기를 뭐 본의 아니게 또 많이 접하게 되고 하면서 또 첫 직장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고 한편으로 이제 마음속에 약간의 미련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니까 그런 또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제가 든 생각이 이것을 찾는 것에 그렇게 너무 시간을 쏟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찾는 게 어렵기도 하고
나는 또 못 찾았기도 했고,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 라는 곳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돌아와서 다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개발 쪽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과 불안함은 있었지만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뭐 전공이고 뭐고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밀 게 있잖아요. 뭐 전공이라든지 제가 뭐 대학생 때 따놨던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일도 조금은 관련된 일을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은 다 실제 그 개발자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달리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알아보고 시작했던 게 IT 국비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큰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교육을 일정 기간 수료하게 되는 건데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치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꼭 굳이 IT가 아니더라도 그거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현업에 있는데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IT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 공백을 좀 채우고 뭐 잊어버렸던 것들도 좀 복귀시키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 국비 과정을 수료하게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지방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다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모아뒀던 돈으로 어떻게 해서 반지하 생활을 했어요. 반지하에 방을 구해가지고 평일에는 학원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해서 생활비 하고 그런 생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완전 한국판 서울 워킹 홀리데이 느낌이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지금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웹 개발자가 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 이제 1년 반 조금 넘어가는데 초기 때 그 신입 때 뭐 아무것도 모르겠던 그 시기 때보다 확실히 제 실력이 늘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그런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직업적인 만족도나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버텨내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